안녕하세요 여러분, 웰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간호사 영역이죠. Q3번과 4번 병원생활 설명과 도움요구 처리에 대한 부분들을 쉬운 설명과 적극성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항의 특성이 있죠. Q3번 병원생활에 대한 설명과 도움요구 처리에 대한 노력, 이 둘 중에서 어떤 문항에 대한 점수가 더 낮을까요? 네, 이렇게 물어보면 간호사 선생님들은 거의 100%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맞춰요. 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Q3번 병원 생활에 대한 설명, 이거 잘 안 되는 거, 그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얘기를 잘 못한다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문항에 대해서 환자분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었어요. 너희 그거 잘 안 하잖아 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Q1번부터 Q4번까지가 환자 경험 평가에서 간호사 영역인데, 이 영역 중에서 Q3번 이 문항에 대한 점수가 가장 낮아요. 네, 우리 사실은 좀 생각해보면 이거 설명 안 하는 병원이 어디 있어요?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였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Q13번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조금 적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얘기 드리면서 이렇게 시각적인 자료를 한번 활용하고 처음 설명을 시작하실 때 병원 생활 안내문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작하시라 얘기 드려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병원 생활 안내문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병원 생활 안내문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병원들이요, 이렇게 잘 되어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우리 병원이랑 똑같죠 지금. 네, 보통 병원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표지 앞에 그냥 호치키스 찍어 가지고요 사용하시고, 하이라이팅 표시를 하는데 어떤 거 위주로 하이라이팅 해야 되냐, 네, 다른 병원의 예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병원은요 2019년도에 제2차 평가에서 환자 경험 평가에서 많은 영역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병원의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왔어요. 자, 회진 예고제. 네, 이 말은 회진에 대한 것들이죠. 네, 환자 경험 평가 문항인 거죠. 그리고 간호사 호출 방법. 이거는 결국 환자 안전이랑 관련된 거죠. 그리고 불만에 대한 것들. 요거 세 개는 가장 먼저 설명하는데 환자 경험 평가에 있는 문항. 그 중에서 점수가 전체적으로 좀 낮은 문항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것, 식사, 린넨, 주차, 와이파이는 네, 별표예요. 네, 요즘에 고객의 소리에 보면 와이파이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것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라 얘기 드리고, 우리가 하이라이팅 표시할 때 이런 것들 위주로 하이라이팅 표시를 해보시라는 얘기를 한번 드려봐요. 그리고 여기 간병인 업체 정보가 있는데, 예전에 저도 이런 것들 많이 전화번호 불러드리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괜찮다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렇게 만든다고 고생하지 마시고, 지금 환자 경험 평가 기간이잖아요.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이거 하나 만들고 그냥 개선활동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고, 나중에 환자 경험 평가 기간이 끝나고 여유가 생길 때는 앞서 보여드린 병원처럼 좀 만들어 보시면 또 한번 추천드려 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런 내용들을 하이라이팅 표시 먼저 해보시라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하나의 팁을 말씀드릴게요. 이전에 우리 병원에 입원하신 경험이 있으세요? 라고 물으시면 시간 세이브가 굉장히 많이 되겠죠.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병원에 입원하신 경험이 있으세요? 다시 한번, 이전에 우리 병원에 입원하신 경험이 있으세요? 네,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도움요구 처리에 대한 노력은 적극성으로 한번 풀어보자. 이 적극성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나? 우리가 거절할 때 규정상 어쩔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할 때요, 거기서 끝내지 말고 대안 제시를 해보자는 얘기를 드려요. 네, 이게 사람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여지게 만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면 제가 코로나 때문에 면회객 제한을 했잖아요. 그때요 본 사례인데요, 이 환자분 한 분이요 그 안에서, 병원 안에서 생신을 맞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요 우르르 오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딸이 먼저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
가지를 옮기려니까 혼자서 휠체어에 못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 2명만 어떻게 안 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해서 끊어버렸어요. 그럴 때 이런 방법을 좀 쓰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봐요. 네, 일단 병동에 한번 전화를 해보는 거예요. 병동에 전화를 한번 해봐서 우리가 이렇게 규정상 어쩔 수 없지만 아버님이 옮기실 때 우리 간호사가 함께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요. 그래서 안 되면 그런 거에 대해서 안 됩니다라고 해서 끊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적극성의 표시는 바로 대안 제시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얘기해 보세요. 생각나는 거,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 얘기해 보세요. 자, Q3번 어떻게 병원 생활 안내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시각적인 걸로 풀어나가자고 얘기했죠. 어떤 걸로? 하이라이트. 또 뭐 있어요? 네, 시간 줄이기에서 뭐 했죠? 우리 병원, 이전 우리 병원 경험, 입원 경험. 네, 두 번째는 뭐 있어요? 네, Q4번 도움 요구 처리 노력은 어떻게 하자고 했죠? 적극성을 어떻게 보여준다? 대안 제시를 통해서. 네, 여러분들 다 같이 얘기하시는 거 맞죠? 저만 얘기하는 거 아니죠? 네,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다음 주에는요, Q5번, 6번, 7번, 8번까지 같이 할 거예요. 의사 존중과 예의 경청, 회지는 양보다 질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